입니다.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계획, 전체 계획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사가 있고, 경구가 있는 서플리멘트가 있고, 음식이 있고, 습관 있고, 마인드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올라가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론 이제 오늘의 제일 현실적인 치료법인 주사죠. 고농도 비타민C가 됐든 로우도즈가 됐든 사이모신, 겨우살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주사하고, 주사 스케줄을 굳이 얘기하면 주 2회 이상 고농도를 하면서 미즐토는 주 3회 이상 셀프로 주사할 수도 있고, 사이모신 알파 같이 할 수 있고, 혼자서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고, 경구 많아요. 하다 보면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갑자기 먹는다고 될 일은 없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 써야 되고, 지용성 비타민 먹어야 되고, 비타민 영양제를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보충하라는 얘기고, 비타민C만 얘기하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기준은 딱 하나, 자기 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먹었을 때 설사 나오기나 용량 직전, 예를 들어 심한 감기 때는 100g 정도 먹으면 설사가 나오니 그 전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상적으로 정리를 하면 평소에는 약 4g 돼요. 물론 나라에서 얘기하는 RDA랑 다르죠. RDA는 결핍을 면할 최소한의 생존 용량입니다. 이것은 좀 더 옵티멀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C 농도이죠. 감기 때는 약 30g, 독감일 때는 100g까지도 맞습니다. 복용법. 형태가 비타민C가 분말, 캡슐, 액상 많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없습니다. 알약은 편리합니다. 일반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고용량을 그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C 30g 먹을래요? 3지발을 먹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차선책으로 나오는 게 분말이나, 난 이게 속이 쓰려서 못 먹겠네? 액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의 선택이 있는 거고, 복용 횟수, 하루에 10번을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에서 5회 정도 식후에 먹는 거,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이렇게 분복하는 걸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용량까지 먹는 걸로 하고, MSM 역시 100g 먹어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한 2g에서 4g, 암 환자는 12g까지 오전에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의학에도 유행, 패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오셔서 나 비타민 D 검사해다오, 주사다오 하십니다. 5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제 알려지니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게 생겼나요? 맞습니다. 이제 안 겁니다. 일반인들 비타민 D 결핍이 생길 확률은 30입니다. 암 환자는 최소 50, 최대 70 이상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먹든지 맞든지 하루에 1000g짜리를 1000IU짜리를 5개 먹든지 5000짜리를 매일 먹든지 10,000IU짜리를 격일로 먹든지 그건 선택이고, 재밌는 논문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에서 매일매일 6000IU를 경구로 60,000IU를 먹는 거와 주사 300,000IU를 주사 한번 빵 놨을 때 혈중 농도 변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요 색깔, 갈색을 보시면 한번 빵 맞았더니 쭉 올라다가 6주 지나니까 천천히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60,000IU를 먹었더니 여다가 먹는 걸 중단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어떤 게 좋을까? 암 환자라면, 그 다음에 혈중 비타민이 30, 20 낮다면 빨리 올려야 되겠죠? 그때는 심지어 매주 짱짱짱 맞아서 얼른 올리고, 나 이제 주사 싫어. 일정 유지했으면 매일매일 5,000IU 이상을 경구로 캡슐이 됐든 뿌리든 액상이든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소 50, 최대 70 이상을 권합니다. 그래서 유지한다 하는 것이고, 음식, 이거는 생로병사 100편을 봐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죠. 확실한 거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꼭 피해야 되는 거, 피해야 되는 거, 하얀 쌀밥, 밀가루, 하얀 설탕, 이 정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좋은 성분의 음식들, 낫또 드세요.
왜 먹어요? 유산균 때문이요? 아닙니다. 낫또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K2 지용성 때문에 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안 먹으면 매일매일 내지 일주일에 두세 번 낫또를 안 먹을 거면 비타민 K 들은 보조식품을 드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메가 뭐 식품원으로는 대마, 아마 생태, 대마씨, 대마초 그거 아닙니다. 대마초와 대마씨는 다릅니다. 햄프씨는 이제 홈쇼핑에서도 팝니다. 대구간유,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들 뭐 이렇게 드셨던 거죠. 비리비리비리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지용성 비타민이 참 잘 들어있으니 나는 약이 싫어. 그러면 식품으로 드십시오. 비려. 드시지요. 버디 다이어트는 이미 잘 아시는 거고, 해독 주스, 무슨 물이 좋아? 일단 깨끗한 정수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근데 케톤식에는 이미 뺍니다. 이미 아닌 거고, 죽염, 소금, 짠데요. 그 NaCl 아니고 미네랄입니다. 하루에 5g 이상, 5g 이만큼 됩니다. 드시기를 권하고, 나 아로마 좋네 그러면 프랑켄시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한테 선물했던 3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유황, 프랑켄시스입니다. 거슨요법, 해독 주스 돌아가셨고, 그 딸 샤롯 거슨 역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거슨 해독센터 가면 이렇게 먹이죠. 많이 보셨던 겁니다. 해독 주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 훌륭한 제품, 유기농에 뭐 3년에 어쩌고 저쩌고, 엔젤 착즙기 250만 원인가요? 이게 하루 용량이냐? 아니요. 1회 용량. 이렇게 하루에 5번에서 8번을 먹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먹는 사람은 더 죽을 맛입니다. 난 차라리 아프고 말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치료법은 지속 가능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전 여기랑 아무 상관없지만 만약에 해독 주스를 드실 거면 아침에 배달 오는 녹즙 그걸 하나 드셔도 좋고, 이런 브루스 주스라고 된 게 있으니 금방 또 품절 걸립니다. 대구간유 어디게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아이 블루아이스의 퍼멘티드 발효된 것이 좋은데 정말 먹기 힘듭니다.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 생선 썩은 내 나죠. 난 못 먹겠네 그러면 캡슐로 드시면 되고, 뭐 차차선 하시면 되고. 습관, 먹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죠. 숨 쉬세요. 숨쉬기 운동 맨날 하는데요. 몸이 차요. 숨쉬기 운동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478 레스피레이션 검색하면 심플한 숨쉬는 법의 한 예시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잡니다. 기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이는 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컴다운 할 수 있는, 이렇게 뇌파를 가라앉힐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프랙티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니드라나 수면 명상 검색해 보면 많습니다. 혜민 스님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해독 얘기를 많이 하죠. 킬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커피 간장, 암 환자분들이 해보고 가장 훌륭했다, 가장 지속 가능하다 하는 것이 커피 간장. 몇 번 할까요? 당신 몸에 독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소이라면 하루 한 번, 항암방사선하고 몸에 독이 많고 힘들고 발진 생기고 머리가 아프다. 밤새라도 하십시오. 간헐적 단식, 패스팅 미니밋 다이어트, FMD, 현재 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증된 가장 확실한 항노화 방법, 탐욕, 탐식을 끊는다. 하루에 16시간 공복을 유지한다. 아침 식사가 영어로 브렉퍼스트입니다. 단식을 끊다. 내가 어젯밤에 6시에 밥을 먹었어. 그럼 오늘 아침은 6시에서 9시 사이에 먹는다. 내가 어젯밤에 밤 12시에 먹었어. 그럼 오늘은 오후 3시에 먹는다. 요가가 됐든 태극금이 됐든 기공이 됐든 몸의 유연성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들. 암 환자 걸렸다고 하루에 2시간 매일 등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는 아닙니다. 관장. 나 변비 없어요. 변비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커피를 채우면 직장과 간 사이의 혈류가 증가돼서 간에 있는 독성이 빠집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자기가 자기 몸 갖고 할 수 있는 밥입니다. 무슨 커피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유별난 커피가 있고 유별난 로스팅이 있으니 이런 데 하시면 됩니다. 기본 투자가 몇만 원 밖에 납니다. 500만 원짜리 뭐 매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호흡법 검색해 보시면 뜹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 어렵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각자의 종교 신념 체계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
108배를 하든 주기도문을 필사하든 반야심경을 필사하든 매달려야 합니다. 사이코 온콜로지, 심신의학, 막연하게 몸과 마음은 서로 연관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몸과 마음은 하나, 구별될 수 없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지속적인,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애간장에 끊어지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부신을 결핍시키고 비타민C를 결핍시키고 멜라토닌을 결핍시켜서 몸의 대사를 바뀌어서 몸에 이러이러한 균이 생겨서 암이 생긴다. 암의 심신의학, 확실한 것이죠. 암도 성격에 따라서 암이 다르다. 암이 다르다. 감당하기 힘든,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보든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 이러한 생리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암이 생긴다. 대표적인 거로 유방암도 오른쪽 유방은 그 배우자와의 갈등, 위는 탐욕과 탐식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왔던 환자분의 한 명입니다. 젊은 여자분이시고 우연히 건강검진 가슴 사진을 찍었더니 오른쪽 상부에 이렇게 뭐가 보입니다. 골육종. 그래서 병원 갔더니 오른팔을 잘라라. 울며불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타민 치료력을 나을 수 있을까요? 이분의 직업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성공하고 알려지니 갑자기 암이 생겼죠. 이거를 그만두지 않고는 저 암이 되돌릴 수가 없지 않을까. 히포크라테스 아저씨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기 전에 그에게 물어봐라.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힐링 코드라든가 기적의 두드림이라든가 나는 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우토겐 독일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아우트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아주 정확하게 따라만 가면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완과 명상, 몸이 이완되는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즘 유튜브들도 많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몰입과 유머, 그 다음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성경 구절 안에도 확실한 치료의 증거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사례입니다. 68년생 여자분이시고 15년도에 대장암 2A 진단받으셨습니다. 하시는 일이 메디컬 인포메틱스, 의료정보학, 어떤 항암제가 항암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계셨고 진단받고 아시는 대로 스탠다드 세라피를 쫙 하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재발하고 전이하고 다시 항암제 바꾸고 CT 찍고 근데 어느 순간 폐까지 사이즈도 증가해서 미국에 있는 현지 의사들이 얘기했죠. 이분에게 넌 이제 자녀 수명이 얼마 없으니 기운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러 가. 그래서 티셔츠 몇 장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셨죠. 비타민C를 치료하면서 오히려 요가도 하시고 미국에 있는 아들 졸업식도 보고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 치료만 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타민C가 한 구역을 차지했겠죠. 그분에게 부탁드려서 쓴 글입니다. 비타민C 치료, 면역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안전하다, 비교적. 그리고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대가가 미국에 계셨습니다. 평생을 수천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고 미네랄 분석, 피 검사해서 그 사람한테 결핍된 미네랄을 처방했던 분이 필생의 작업으로 가장 공통분모에 결핍된 모든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들한테 결핍된 어느 성분이 무엇일까? 미네랄 성분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정리를 했답니다. 평생의 작업을 정리했더니 그 성분을 보니 소금과 같더라. 소금이더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암 치료도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치료법이 있었다라고도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내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치료법을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